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오늘이 7번째 수업이에요. 이 수업은 내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날짜가 4월 29일이거든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실제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찍어 놓고요.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못 보여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자, 수업 내용을 좀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앞에 내용 정리부터 하고 수업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시간은 7번째 시간이거든요. 1시간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자동차 바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려면 마찰이 커야 한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가운데에는 베어링이 달려야 되고 베어링 부분은 마찰력이 낮든 볼 베어링으로 바꾸어주는 형태를 해놔야지 자동차가 잘 굴러간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자동차엔 축이 있고 그 축은 전동축이라는 것과 차축으로 나눠진다. 무엇과 무엇? 스스로 굴러가는 축과 알아서 남이 굴려주면 얘가 혼자서 그냥 굴러가는 축으로 나누어지고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서 FF, FR, RR이라는 형태로 나누어지고 그 형태에 따라서 자동차가 가속이 잘 되기도 하고 커브가 잘 되기도 하고 트렁크가 확보가 잘 되기도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업 시간에는 엔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줬어요. 자동차에는 엔진에는 연료를 쓸 건데 그 연료를 그 실린더 내부에서 폭발시키는 형태로 자동차의 동력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기관을 내연기관이라 부르고 내연기관 같은 경우 이 폭발력을 이용을 해줄 때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주기 위해서 폭발을 여러 개의 실린더로 나누어서 해주고 나누어서 해준 거를 폭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회전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도 있고 회전운동으로 바뀐 게 부드럽게 회전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실린더를 서로 다르게 폭발이 일어나게 하고 다르게 폭발이 일어난 걸 그것만으로 모자라서 그 옆에 플라이 휠이라는 걸 사용해서 자동차가 부드럽게 굴러가게도 해준다. 거기다가 자동차는 연료가 휘발유랑 경유가 서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이 다른 걸 서로 이용해 주기 위해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불꽃을 점화해 주기 위한 점화 플러그가 있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압축을 시켜줘서 그 주변의 온도를 뜨겁게 만들어서 연료를 분사해주는 압축 착화 방식이라는 걸 써주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는 좀 비싸고 어떤 자동차는 조금 시끄럽고 어떤 자동차는 좀 저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생긴다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저번 시간에 이 자동차의 엔진과 바퀴를 그대로 연결하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즉 동력 전달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첫 번째, 그냥 연결하면 생기는 문제점은 힘이 너무 약해서 멈춘다. 그래서 힘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인 기어라는 걸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기어만 연결하면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계속 가지 않고 필요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은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동력을 끊었다 붙었다 해줄 수 있는 장치인 클러치를 거기에 설치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부드럽게 내려가려면 기어비가 하나로는 모자라다. 그래서 여러 개의 기어비를 만들 수 있는 변속기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변속기라고 부르는 거는 스틱으로 조절하는 수동 변속기랑 알아서 변속이 되는 자동 변속기로 나누어지고 수동 변속기는 주로 버스나 스포츠카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얘는 기어를 미리 연결해 놓다가 도구 기어라는 걸 사용해서 기어비를 만들어주고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유성 기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는데 유성 기어들 3개들 중에서 어떤 거를 잡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동력이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후진으로 바뀌기도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유성 기어를 여러 세트, 한 3세트 정도로 모아서 빠름 느림 빠름 이런 식으로 해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스스로 동력을 바꾸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까지 이야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러면 예습하라고 하는 거 있었지. 자동차가 선회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예습해 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동차를 선회를 시키면 자동차는 문제점이 뭐냐면 회전 반경이 달라져요. 안쪽 바퀴가 도는 거는 작게 도는데 바깥쪽 바퀴가 도는 거는 회전 반경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회전 반경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바깥쪽 바퀴 기준으로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바퀴는 아이고 뭐하니?
안에 있는 바퀴는 바퀴가 헛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헛도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안에 있는 바퀴랑 바깥쪽에 있는 바퀴가 서로 돌아가는 바퀴의 회전수가 달라져야 된다고. 뭐 예를 들면 원래대로 하면 세 바퀴가 돌아야 되는데 여기를 두 바퀴 돌고 여기를 네 바퀴 돌게 바꾸어 줄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기어가 나왔다. 이걸 뭐라 불러줬냐면 차동 기어라고 불러주고 양쪽 바퀴의 동력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차동 기어에 대한 동영상을 보라 했는데, 왜 이걸 너희들한테 보라 했냐면 내가 이걸 솔직히 제대로 공부했던, 난 대학교 때 공부를 해봤거든. 너무 어려웠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이 동영상을 봤더니 그나마 이해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었던 것을 해결해 줬었던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준 동영상이고요. 한번 그 동영상의 주요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동력이 전달이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의 뭔가 스틱으로 얘를 움직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냥 스틱으로 움직여주면 힘드니까 스틱을 여기가 있네요. 스틱을 이렇게 위쪽이 회전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회전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한쪽 바퀴가 멈추면은 반대쪽 바퀴가 그보다 이거만큼을 더한 것만큼 움직이게 된다. 근데 삑사리라 써있지. 이 삑사리라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냐면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해주면은 얘가 대굴대굴 굴러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놔두면은 같이 굴러가고 한쪽을 잡으면은 자, 같이 굴러가라. 같이 굴러가지. 그래서 이걸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 이 장치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좀 더 가볼게요. 요렇게 만들어주는 차동 기어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차동 기어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한 동영상이니까 꼭 보세요. 이거 되게 좋은 동영상이야. 꼭 보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동 기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번 차량 선회 시 바퀴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문제점 뭐다? 안쪽과 바깥쪽 바퀴의 회전 반경이 달라진다. 안쪽에 있는 바퀴는 조그맣게 돌고 바깥쪽에 있는 바퀴는 크게 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좌우 바퀴의 회전수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회전수가 바꿔 줄 수 있는 장치를 차동 기어라고 불렀습니다. 차이나게 동력을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차동 기어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서 이제부터는 자동차가 회전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근데 이거 동영상을 끝까지 봐오면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다 뭔가 커다란 기어를 하나를 더 달아준 걸 볼 수 있을 거야.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기어. 이 기어 뭔지 아시나요? 이 기어의 이름이 뭐냐면 최종 감속 기어. 최자는 가끔씩 빼요. 그럼 종 감속 기어라는 건데요. 이런 이상한 기어를 왜 달아줬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조금 뭐 길겠지만 좀 해줄게요.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상기를 해볼게요. 자동차에는 기어가 필요한데 기어비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힘을 세게 해주는데 기어비를 제일 처음에 한 몇 정도 만들어준다 했지? 약 15배만큼 만들어준다 했잖아. 기어비가 15배만큼 힘이 세주게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의 기어비를 그 정도 만들어주려고 하면은 기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가장 쉽게 설명하잖아. 기어 이빨을 15배만큼 차이가 나게 만들어주면 돼요. 한쪽에 기어 이빨이 10개잖아. 또 한쪽에 기어 이빨을 15배만큼 150개로 만들어주면 돼.
근데 기어는 15배만큼 하면 요건 기어 이빨을 좀 크게 만들면 기어 이빨 작게 만들면 기어가 서로 맞물리지가 않거든. 해서 그냥 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기어의 지름 또한 똑같이 15배만큼 키워주어야 돼요. 그러다 보잖아 이 기어에 비해서 이 기어가 엄청나게 커져야 돼. 이따만큼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 기어가 커지면 생기는 문제점. 첫 번째, 기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거워요. 무거우면 어떨까요? 무거우니까 자동차가 무겁겠지. 두 번째, 또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기어가 크니까 만들 때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들다가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만들어 놓은 놈이 약간 플라이휠처럼 관성이 만들어져 버려요. 해서 지 마음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까지 같이 발생하고, 너무 크게 만들면 바퀴보다 기어가 더 커져 버리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이게 별로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15배만큼 좀 힘을 세게 만들고 싶으면은 제일 처음에 A의 힘을 우리가 곧바로 15배만큼 세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기어의 힘을 만들어줄 때 약간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기어를 2개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기어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구동축을 연결하는 거지. 그래서 기어를 연결해 줄 때 기어를 2개를 섞어 가지고 해주자고. 3, 5, 15로. 왜냐면은 어쨌든 기어가 여러 개의 기업이 있다 했잖아. 기어비가 제일 낮은 게 15면 기업이 제일 높은 건 몇 정도 될까요? 제일 높아봤자 한 5 정도 돼요. 그보다 더 줄이려면 자동차가 힘이 너무 약해진다니까. 그럴 거면 자동차 힘이 좋은 자동차, 스포츠카 같은 자동차가 아니면은 기어비를 일정 이상 기어비를 낮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정해놓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는 바꿔주는 거지. 2.5, 2, 1.5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하면 숫자 점점 줄어들잖아. 하고 여기 뒤에 있는 큰 숫자를 따로 빼가지고 얘를 따로 기어로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해. 그게 뭐냐면 얘야. 얘. 이거를 최종 감속기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어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이게 변속기예요. 여기에서 좀 기어에 대한 기초이론 하나만 좀 이야기해 줄게요. 기어에 대해서 이 정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기어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세요? 기어 연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지금 3, 5, 15를 만들고 싶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힘을 여기에서 15배만큼 세게 해주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 기어, 요게 만약에 제일 처음에 15바퀴가 돌잖아. C가 몇 바퀴가 돌면 돼? 한 바퀴가 돌면 되는 거잖아. C가 한 바퀴 돌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어를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기어 이빨을 몇 개 만들면 될까? 한번 써봐요. 이거 30, 요거 50. 이러면 되나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A가 이빨이 10개고 15바퀴 돌린다면은 이빨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빨이 총 몇 개만큼 움직이는 거지? 이빨을 T라고 해볼게. 이빨이 총 150개만큼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이빨이 150개만큼 움직일 거야. 이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얘는 이빨이 150개만큼 움직이게 되면 얘는 총 5바퀴가 돌아가겠네. 맞죠? 얘는 몇 바퀴 돌아갈까요? 얘는 3바퀴가 돌아가요. 이해되나요? 왜 3바퀴가 돌아가냐면은 얘가 지금 150개 움직였잖아. 얘도 150개 움직이지. 얘가 이쪽 움직일 때 여기서 150개. 얘도 똑같이 딱딱딱 움직이니까 얘도 딱딱딱 움직이잖아. 그래서 얘는 한 바퀴가 아니라 3바퀴가 돌아버리는 결론이 나와버려. 무슨 뜻이냐면 이걸 기어의 되게 이상한 특징인데, 기어랑 기어 사이에 여러 개의 기어가 그냥 겹쳐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기어 다 빼고 처음이랑 끝에만 계산해봐도 기어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어비보다 이게 기어 단수가 높은 단위 만들어져 버린 거야. 15배만큼 만들고 싶었는데 5밖에 못 된 거야. 왜냐면 15가 3이 돼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높여줄 수 있을까? 이거는 2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은 이 가운데 B 기어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기어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기어를 2개로 쪼개. B1 기어랑 B2 기어. B1 기어는 똑같이 30을 한 B2 기어는 이빨을 10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C 기어의 위치를 바꿔줘요.
C 기어를 누구랑 연결을 하면요. C 기어를 B2랑 연결을 해줘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똑같이 A를 움직이게 되면은 B1이 5바퀴를 돌게 되잖아요. 그리고 C를 돌려주려고 봤더니 C는 B1이랑 연결된 게 아니라 B2랑 연결된 거잖아. 근데 B1이랑 B2랑은 서로 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B2는 150개 이빨만큼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얘는 5바퀴를 돈 거야. 맞지? 얘가 5바퀴 도니까 얘는 5바퀴 돈 거야. 즉 얘는 5바퀴 돌면서 이빨이 10개니까 얘는 또다시 이빨 50개만큼 움직인 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기어 이빨 50개인 C를 돌려줬으니 C가 한 바퀴밖에 안 돌게 되는 거예요. 결론. 이렇게 연결해주면 기어비가 15배가 된다. 아시겠나요? 이게 기어의 가장 기초 이론인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동영상을 다시 보세요. 이해가 된다.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제일 처음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길 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해줘야지. 즉 기어가 가운데 있는 기어를 두 개를 겹쳐놓고 가운데 있는 기어.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약간 기어를 압축해놨다 생각을 하면 돼요. 기어를 압축하는 형태대로 해야지 마지막에 있는 기어가 커지지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재밌다, 궁금하다 싶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은 고등학교를 이런 기어 같은 걸 배우고 싶으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들 중에 기계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교의 기계공학과 같은 데 가면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어요. 물론 나처럼 기술교육과를 와서 기술교사가 되면 배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공부해보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어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 기어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기어의 형태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기어의 형태들 중 특징적인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기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기어들 우리가 평기어라고 불러요. 해서 여기 있는 기어랑 여기 있는 기어랑 둘 다 평행하게 돼서 이렇게 기어가 생긴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기어는 잘 보면 기어가 90도만큼 꺾여 있지. 90도만큼 꺾여 있다란 말은 뭐냐면은 동력을 90도만큼 꺾어서 전달해 주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해준 거냐면 기어를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굴리면은 얘가 이렇게 굴러가 버려. 이게 베벨 기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기어도 있답니다. 베벨 기어. 그리고 요거 그림을 좀 이해 잘해야 되는데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변속기 쪽에서 온 거예요. 여기가 변속기 쪽에서 온 거고 여기 보면 여기 축 보이지? 아이고 뭐니? 여기 축 아이고 야 자, 여기 축을 봐오면은 여기 축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요 축 두 개가 양쪽에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바퀴 양쪽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바퀴 쪽이고 여기가 변속기 엔진 쪽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다면 필기를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3번까지 했지. 그 다음 이야기 안 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내용을 이야기한 거냐면은 자동차가 이제는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자동차에 다 만들었거든. 이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설명해 주자면 엔진에서 동력이 나와.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크랭크 축을 통해서 플라이휠이랑 클러치는 실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휠과 클러치 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나서 변속기 쪽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고 변속기로 동력이 전달이 된 게 최종 감속 기어와 차동 기어를 지나서 추진축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추진축이 아니라 구동축이라 부르지. 구동축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바퀴로 동력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력 전달 끝이야. 즉 이제 바퀴로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물론 이거는 FF나 RR 형식에 대해서만. 이 말을 왜 하냐? 우리 자동차 형식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동차 형식이 세 가지 있었지. FF, FR, RR 있었지. FR은 이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너희 이거 잘 봐봐. 요거 이대로 이렇게 커버 씌우면은 여기 바퀴 하나 더 만들면은 자동차 만들어지지. 그 말은 얘가 어떻게 돼 있는가? 가로형으로 돼 있다는 거야. 말했지. FF가 가로형으로 넣는다 했잖아. 이거 가로형이란 말이야. 만약에 FR이면 여기에 엔진이 있으면은
구동바퀴는 어디 있어야지? 쭉 뒤로 동력을 빼주는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FR 같은 경우에 동력을 뒤로 빼주는 장치가 또 필요해요. 그 장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장치야. 이거는 우리가 추진축이라 부르거든. 추진축, 영어로는 프로펠러 샤프트라 부르는 축인데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동력을 뒤로 빼주기 위해서 변속기하고 최종 감속기와 사이에 달려있는 장치예요. 이 장치는 특징이 뭐냐면은 앞바퀴랑 뒷바퀴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요철을 만나거나 사고를 나거나 하면 이 추진축이 우리가 양쪽에 있는 축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덜컹거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추진축이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장치를 보통 해놔요. 첫 번째로는 이 추진축이 구겨지거나 늘어나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장치거든. 슬립 조인트라고 하는 장치인데 뭐냐면은 얘가 축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살짝 좀 더 껴져도 되고 빠져도 되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슬립이 일어나요. 되게 만드는 장치. 두 번째로는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자동차 요철 같은 거 만들면 이렇게 축이 이렇게 위치가 막 바뀌잖아. 위치가 바뀌어도 동력이 전달되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해주냐면 고리로 걸어놓은 형태인 이거를 유니버셜 조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은 요게 요렇게 좀 각도가 다른 상태도 동력을 넘겨줄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두 가지 장치를 섞어줘서 자동차는 동력을 전달해 준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추진축이라 부른답니다. 4번 필기해 볼게요. FR 방식으로 구동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동력을 뒤로 전달하는 장치가 필요해. 이걸 추진축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고, 그러면 추진축이 있는 자동차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게 앞에 바퀴 있고 뒷바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걸 좀 예쁜 그림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야. 자, 이 그림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후륜구동이 아니라 사륜구동 장치거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이 장치를 잘 봐오면은 엔진에서 동력이 나와서 클러치로 동력이 전달되고요. 클러치로 동력이 전달이 된 게 트랜스미션, 변속기로 동력이 전달되고 변속기에서 프로펠러 샤프트, 추진축으로 동력이 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추진축 잘 보면 여기에 슬립 조인트하고 유니버셜 조인트가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베벨 기어로 연결되어 있는 최종 감속 기어가 있어서 동력을 느리게 해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겨있는 게 차동 기어지. 차동 기어를 통해서 양쪽 바퀴의 속도를 만들어준 다음에 드라이브 휠, 구동 바퀴가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게 사륜구동이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여기 이 부분 보이나요?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써있는 요거? 이게 뭐냐면 얘를 만약 이렇게 연결했다 생각해봐. 이거 연결하잖아? 그럼 이쪽 앞쪽도 바퀴가 돼요. 드라이브 휠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연결하게 되면 앞쪽도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어줘서 이거를 사륜구동이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 자동차의 형식을 이야기할 때 사륜구동에 대해서 좀 대충 이야기해 줬을 거야. 이유가 있어요. 사륜구동이 형태가 좀 다양해서 그래요. 사륜구동이요, 요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사륜구동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사륜구동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또한 끼웠다 넣었다 하는 사륜구동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본이 뒷바퀴로 연결된 FR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FF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해서 주로 돼 있는 축은 좀 굵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로 돼 있는 축은 추진축이 좀 얇아요. 그래서 얇은 축은 뭐가 문제냐면 얘가 힘이 좀 딸려. 힘이 딸리니까 우리가 오르막에 올라가 힘을 많이 주려고 하잖아. 이런 축은 안 움직일 수도 있어. 구동축이지만 힘이 딸리면은 엔진 멈추시 멈춰버려. 하고 뒷바퀴로만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의 특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안 해준 거예요. 해줄 수가 없어서 안 해준 거야. 특징이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더 궁금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야기 안 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줄래요. 뭐냐면 구동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래요. 우리가 구동축이라고 생긴 게 요거거든. 이거 전에 봤던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라 불렀지? 스플라인이라 불러서 축이라고 말하는 게 바퀴를 구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축이 일반적으로 동그란 미끈미끈한 모양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스플라인 축이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실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느낌의 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축은 잘 보면 여기 약간 고무가 있어서 약간 알통같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알통같이 생겼는지 조금 이야기해 줄게요. 실제로 추진축은, 아니, 이 구동축은 봐오면은 이 바퀴하고 구동축 사이가 여기에 보면 이쪽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쪽에 방금 얘기했던 차동기어가 들어가는 거거든. 차동기어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자동차 이렇게 현가장치라 불러요. 현가장치, 자동차 스프링 같은 게 달려있기 때문에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양쪽이 서로 다르게. 그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이 똑바로 연결 그대로 해놓으면 이 축에도 충격이 가해질 수 있어서 이 축도 약간 아까 이야기했던 유니버셜 조인트 뭐였지? 추진축 같이 약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동축도 이런 올록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다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는 과정을 쭉 쓸 수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수업 진도가 느리게 나갔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나머지는 쭉 쓰기만 하면 되면 돼요. 자, 이야기해 줄게요. 동력은 제일 처음에 엔진에서 동력이 나오기 시작하죠. 엔진에서 나온 동력이 어디로 전달이 되지? 플라이휠로 전달이 되지. 왜 갑자기 플라이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엔진의 동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쪽에 그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엔진에서 실린더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이 폭발임이 어디로 동력이 되지? 피스톤으로 넘어가고 피스톤으로 동력이 전달된 게 위아래 움직임이 어디로 가지? 커넥팅 로드를 지나서 크랭크 축으로 움직이지. 이건 필기해도 되고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 크랭크 축을 지난 동력이 플라이 휠로 넘어가지. 플라이 휠로 넘어간 동력이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 이게 바로 클러치로 연결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마찰 클러치라 부르는 이런 형태들은 보통 클러치하고 플라이 휠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 유체 클러치는 좀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이 클러치. 클러치 다음으로는 동력 전달이 변속기로 동력이 전달이 되고요. FF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는 최종 감속 기어로 동력이 전달이 되지만 FR 같은 경우에 여기에 추진축이 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종 감속 기어, 종 감속 기어라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차동 기어, 그 다음에 구동축, 구동 바퀴로 동력이 전달이 된답니다. 괄호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필기 다 하셨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갑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할 건 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이 6번 각 장치의 역할은이라 써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만 해주는 거야. 동력 전달 장치 쭉 엔진부터 시작해 바퀴까지 그 동력 전달 장치 쭉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가볍게 필기만 하면 됩니다. 이야기해 줄게요. 6번 각 장치의 역할을 여기다 좀 써줄게요. 엔진. 엔진은 연료를 폭발을 시키는 거지. 연료는 뭐뭐뭐 있었지? 연료는 휘발유, 또 뭐 있었지? 경유, 또 뭐 있었지? LPG. 요거를 어디에서 폭발을 시킨다? 내부에서 폭발을 시킨다. 글씨가 이상하네요. 내부에서 폭발을 시켜서 동력을 만드는 장치. 그래서 내부에서 폭발을 시킨다 해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 내연기관이라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죠. 내연기관 누가 만들었다고? 오토라는 아저씨가 만들었다. 자, 두 번째 플라이휠. 플라이휠이라는 건 뭐냐면 기관의 회전 속도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장치다? 고르게 만들어주는 장치다. 어떻게 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냐? 엔진 동력을 서서히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힘을 이용해서 방출해주냐면 관성의 힘. 얘가 굴러가던 힘은 계속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걸 이용을 해서 방출을 시켜주는 게 플라이휠의 역할이다. 괄호 3개지? 세 번째, 클러치. 클러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였지? 동력을 차단하거나 연결시켜주는 장치라 했지. 코업만 쓰면 돼. 동력을 차단하거나
연결시켜주는 장치를 우리는 클러치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변속기. 변속기라고 불렀던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1단 기어는 15니까 너무나 이게 기어비가 높으니까 큰 속도를 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하는 상태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을 바꿔주는 거냐면 회전 속도랑 회전력의 비를 바꿔주는 장치지. 그래서 코만 쓰면 돼요. 회전력과 회전 속도의 비를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1단 기어를 가지고 100km를 밟을 수 있냐? 밟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럼 네 엔진이 타요. 그래서 기어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1단 기어로 그렇게 계속 가면 RPM 막 미친 듯이 RPM 6,000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회전력과 회전 속도의 비를 바꿔주는 장치가 변속기. 추진축. 추진축이라 부르는 장치는 뭐냐면 엔진 동력을 후륜 쪽으로 전달해주는 장치인데요. 이 전달을 하려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덜컹거릴 수 있고 위에 하중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 상하나 전후 앞뒤로 자동차가 우리가 운동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줬던 게 슬립 조인트랑 유니버셜 조인트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 최종 감속기어. 글씨 되게 못 썼네. 자, 동력의 방향을 어떤 걸 바뀌냐면 바퀴 쪽으로 바꿔주는 장치를 보고 우리는 최종 감속기어라 부르고요. 이게 구동축 쪽으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거고요. 이게 봐보면은 회전 속도를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회전력을 높여주는 장치입니다. 즉 얘랑 얘는 역할이 비슷하지 역할이 차이점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곱하기가 한 3 정도 된다면 여기는 곱하기 한 5 정도 된다. 이게 더 기어가 큰 기어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동력을 구동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90도로 꺾여주는 베벨 기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 FR 형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마지막 구동축. 구동축이라는 건 동력을 어디로부터 받은 거지? 차동 기어로 받았지. 차동 기어로부터 받은 동력을 어디로 전달해 준다? 바퀴로 전달해 주는 장치가 구동축입니다. 야, 오늘 필기할 거 되게 많다. 쓰느라 고생 많이 하겠는데?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수업 내용은 끝났는데요. 한번 수업 내용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냐면 동력 전달 장치예요. 동력 전달 장치로 동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런 수많은 장치를 먼저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 일단 만들어 보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일 처음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이게 무슨 클러치고 플라이휠 이런 게 어디 있었겠어. 제일 처음 덜덜거리면 다녔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차 멈췄다가 내연기관도 제일 처음 안 했어요. 자동차 최초의 자동차 보면 외연기관이었어요. 뭘로 움직였다? 물 부어가지고 보일러 이따만한 보일러 가지고 자동차 움직였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씩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거 해결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는 여전히 계속 발전하고 있겠지. 기술의 가장 큰 특징 계속 발전해 나간다. 그 전에 있는 게 뭔가 문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를 개선해서 또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게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동차가 10년 뒤, 20년 뒤의 자동차는 똑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는 이렇게 쭉 내용은 이야기했고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줄게요. 여기까지 배우면 여러분, 나 드디어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았어. 나 이제 좀 자동차 좀 안다고 의시돼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기술로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과학으로 이야기하자면 과학으로 이야기하면 딱 이 정도야. 여러분 심장은 여기 있고요. 위는 여기 있고 간은 여기 있고 대장은 여기 있습니다. 심장이 하는 역할은 피를 펌핑 시켜줘서 피를 우리가 몸에 혈액이 돌 수 있도록 만들고요. 위는 소화를, 간은 해독을, 장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혈관과 신경이 있습니다. 까지 배운 게 여기까지 내용이야. 요 정도로 야 너희 그 정도 배우고 의사 할 수 있겠어? 의사 못해.
왜냐하면 심장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면 심장에서 심장의 좌심실에 판막이 문제고 그 판막을 떼내고 나서 판막을 새로 넣으려면 이 심장을 멈추고 혈액을 수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판막을 넣은 다음에 심장을 다시 움직이는 걸 해야지 의사인 거잖아. 맞지? 그렇지? 그래 흉부외과 의사인 거잖아.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도 엔진이 문제가 아니라 엔진에는 피스톤에 있는 피스톤 몇 번째 피스톤이 어디가 몇 미리만큼 깎여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갈아내려면은 엔진을 뜯어야 되고 엔진을 뜯으려면 어디 오일이 빠지게 되고 오일 다시 집어넣고 엔진을 푼 다음에 엔진을 다시 넣고 엔진을 조일 때 나사가 여러 개 있거든요. 나사를 얘는 어느 정도 힘으로 다 조이는지가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자동차 엔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 정비소에 일하는 정비사야. 그걸 너희들이 지금 따라할 수는 없어. 그건 너무 힘든 정말 높은 경지예요. 나도 못해요. 어떻게 내가 그만큼 지식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 감사함을 갖고 이만큼 자동차 복잡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대신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엔진 오일이 문제네요. 엔진 오일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추진축이 추진축이 여기 있는 게 망가졌구나. 추진축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차동 기어를 보고 있지 않을 거고 추진축 이야기를 했는데 변속기를 보고 있지 않은 그 정도 지식만 너희들에게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긴 시간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안녕.